강부등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나서 했는데 우리 미적분 질문을 조금 하고 쉬었다가 미적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여기 연습 문제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이거 다 불러드려야 되나요? 설정 안 돼 있는 분 있나요? 네. 그 전에도 불러드려야 되나? 42쪽부터 불러야 되나요? 42쪽 60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2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3번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불일치한다. 61번에 1번 연속, 2번에 불연속. 62번에 이거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2번 둘 다 열린 구간, 3번 0, 그리고 4번 1, 5번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2, 6번 3번 그리고 63번 정의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무한대는 다 열린 구간을 하셔야 돼요. 63번 괜찮았어요? 63번 괜찮으세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4번에 1번 연속, 2번 불연속, 3번 연속, 4번 불연속. 그리고 65번. 65번에 2 했죠? 66번에 기억. 67번에 4, 68번에 6, 69번에 8분의 1, 70번에 9, 71번에 3번, 72번에 4번, 73번에 마이너스 4, 74번에 1, 75번에 1번.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몇 페이지 괜찮나요? 48쪽이요. 72번. 72번이요?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네. 그래서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거 인수분해해서 최대한 없애주시면 이 극한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fx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 다항함수니까 대입하면 3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요거 연속이라 했으니까 대입하면 f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주시면 4가 되는 거죠. 예, 되셨으면 76번, 45, 77번 마이너스 1, 78번 니은 디귿, 79번 마이너스 18, 80번 마이너스 3. 여기서 지금 77번이 마이너스 1이요. 네. 여기서 질문 있나요? 7번. 네,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이 불연속인 걸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 함수가 막 응용되어 있는 게 불연속인 점을 찾아라라고 하면 원래 함수가 불연속인 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가 연속이면 이걸 조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연속이 되는 거니까 분모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연속성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 또 표 그려서 할게요.
x입니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1.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이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2. 그리고 함수값도 여기 색칠된데 보시면 1인데 절대값이었다는 건 그냥 내가 여기서 다 절대값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절대값이어서 이거 세 개가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같은가요? 다르죠? 이것 때문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좌극한도 마찬가지. 1의 좌극한 이쪽으로 오면서 2. 1의 우극한 이쪽으로 오면서 마이너스 2. 함수값 둘 중에 색칠되어 있는 거 2. 아, 이거는 절대값을 씌우면 다 같습니다.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물론 여러분 절대값을 직접 그려서 찾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려서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기 힘든 그래프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표 그려서. 아, 뒤쪽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79번. 예, 79번은 일단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 식을 성분이 만족해야겠다. 그치? 답변에 있는 제가 1을 대입하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애네요. 그쵸?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간다 해서 A, B 관계식 찾으시고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이유가 x 빼기 1 인수를 두 개나 가져서 그래요. 만약에 이 위가 1을 대입해서 0이 되니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다면 약분이 되면서 밑에 여전히 x 빼기 1이 하나 남겠죠. 그럼 이제 이 분자가 최소한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2차식 나왔고 여기 2차식하고 여기 1차랑 곱해서 x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뒤에 붙는 인수가 x 더하기 k 요렇게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분자하고 저쪽에 있는 분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저 위쪽에 있는 분자 특이한 점 보이십니까? 2차항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개수 비교를 2차항으로 하시는 거예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x 빼기 k. 여기서 2차항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kx제곱 요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 오케이, 끝.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2 라고 했으니까 약분해서 대입하시면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실 거고 맞나요? C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나요? 아니네, 너무 잘 들렸네. K가 이거 플러스 이거군요. 플러스. 그래서 1에다가 2 더하시면 K는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전개하셔서 1차항하고 상수항 계속 찾으시면 A랑 B도 나올 겁니다. 전개하시면 A가 마이너스 3, B가 2 이렇게 나와요. 저 이거 조립 때 보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원래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요건 좀 실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1 대입해서 0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조립될 거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도 적어주세요. 몇 문제만 더 보시죠. 45분 정도 내시고 55분부터 다시 할게요. 뒤에 81번에 1, 82번에 기억 니은, 83번에 마이너스 3, 84번에 3번, 82, 3, 4 다 해야 되죠. 1번 질문이신 분? 81번? 필요해요? 아니 82번 하겠습니다. 잠깐 그림 좀 그릴게 얘들아.
써보겠습니다. 극한 1의 자극한이니까. 그러면 G의 1의 자극한부터 찾아주셔야겠네요. G의 1의 자극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요점의 함수값인데 보시면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데서 올라가고 있어서 얘가 또 1의 자극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F의 1의 자극한 구해주시는 거네요. 1의 자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1쪽으로 접근하시면 도착한 요점의 y점 1. 맞지? 괜찮니? 네. 그리고 니은 니은은 이렇게 쓰고 시작할게요. fx 곱하기 g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냐고 했으니까 1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세 개 다 같아야 되는 거라 f의 1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g의 1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각각 구하신 다음에 곱한 게 같은지 보시면 돼요. 식을 직접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f의 1의 자극한, 1의 자극한 요렇게 되면 아까 구한 1이에요. 1. 그리고 f의 1의 우극한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 요점 마이너스 1.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 여기네 0이네. 1에서의 함수값 0입니다. 그 다음에 g의 1의 자극한 1의 자극한 1. 그리고 1의 우극한 0이군요. 벌써 불렀다. 그치? 요거 곱하면 1이고 요거 곱하면 0입니다. 좌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연속이다 맞습니다. 함수값은 1이네요. 이해되세요? 자, 마지막 디귿 gfx가 0에서 연속이냐 했으니까 속함수 먼저 이렇게 쓰고요. 겉함수 합성된 거 이렇게 순서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연속이냐, 0의 자극한, 0의 우극한, 0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개 볼게요. 자, fx 0의 자극한, 0의 자극한 요렇게 갑니다. 이게 여러분 합성이 돼서 들어간 건 그 값만 딱 구하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적어주셔야 됐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가 1로 쭉 유지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그냥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0보다 조금 큰 값이네요. 0보다 조금 큰 값.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색칠된 점 그냥 0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이걸 여기에다 넣을 거야. 그러면 G1 하고 G의 0의 우극한 보셔야 되고 G의 0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G1이 몇이냐? 1에서의 함수값 1이죠. 그리고 G0의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요렇게 0이죠. 예, 그쵸? 그리고 G의 0에서의 함수값도 0 이렇게 돼서 세 개가 다 같지가 않죠. 여기 다른 게 생겨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입니다.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빨라요. 그리고 익혀주시면 돼요. 연속이냐 확인했을 때. 오케이. 밑에 83, 4번은 조금 쉬었다가 55분 정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연속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맨 마지막 줄 보시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일단 fx가 0부터 4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0부터 2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2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1차 함수가 될 겁니다. 대충 그릴게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얘 보시면 이거 x제곱이네. 잠깐만. 예. 이제 얘 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데 얘들아 이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해봐봐. 연속 함수니까 여기에서 연속이긴 해야 될 거야. 그래서 2에서의 자극하나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주기사로 복부시되는 요 함수가 밑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쪽 구간에서 불연속이 생기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연속함수가 되려면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0에서의 함수값과 마지막 끝나는 4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기함수라고 나왔을 때 연속이다라고 하면 챙기실 게 두 가지. 첫 번째, 여기 갈라졌을 때 x는 2에서 연속이다. 다시 말해서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아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2에서의 좌극한하고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출발하는 점과 마지막 끝나는 점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0에서의 우극한과 4에서의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연속이니까 0에서의 우극한하고 4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두 개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힌트 두 개, 미지수 A, B 두 개 해서 풀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x는 2에서 연속이라 했는데 2의 좌극한 구하시면 이보다 작을 때 식을 대입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에서의 우극한이 요것도 0이어야 되는데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다. 해서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대입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그냥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거 첫 번째 f0의 우극한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0쪽이 저식이니까 저기에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좌극한 x가 4에서의 좌극한 이 값은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래서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얘랑 같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두 개 연립해서 이미 구할 수 있겠죠. 주기함수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변형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갈라져 있는 것 같다 하고 양끝값이 같다라고 해서 푸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뭐 계산은 하시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8, B가 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셨으면 마지막 문제 같이 보고 연속함수 성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이제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다 미리 해서 써놨고요. A의 범위 처음에 중요합니다. A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GX는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놨고 HX가 연속이래요. HX가 연속이래요. 근데 가족분을 보니까 HX가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분모가 0일 때도 연속이어야 된다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HX의 분모가 F가 되는 거고 1이랑 A가 아닐 때 HX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만약에 H1 1이 아닐 때라고 했는데 H1은 극한값이랑 같아야겠네. 이렇게 하나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A일 때도 여기다가 직접 대입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HA도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극한값하고 같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 찾아주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숨어있는 게 뭐냐면 지금 H가 F하고 G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G는 어차피 연속 함수예요. 얘는 무조건 연속 함수인데 F 보시면 X가 2보다 작을 때랑 클 때 이렇게 식이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어야 전체적으로 연속이 될 수 있겠죠? 이 식이 갈라질 때 2에서 서로 연속이어야 된다. HX가 요거 H에 X가 2로 갈 때 좌극한 값과 2로 갈 때 우극한 값이 전부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 3개 가지고.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fx분의 gx를 쓸 건데 x가 1이면 2보다 작은 거라서 이 위에 있는 식을 f 대신에 쓰셔야겠죠. x 빼기 1, x 빼기 3 그리고 이쪽이 gx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h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야 돼. 근데 보니까 이쪽에 분모를 0으로 만든 x 빼기 1이 있어요. 그럼 역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1이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렇다는 건 3차 함수 gx에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하나는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로 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A의 범위 중요하다고 했었죠? A가 2보다 크니까 A의 극한값은 2보다 클 때 F 대신에 이 밑에 있는 식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A가 2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F 분의 G 이게 H,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GA가 또 0이겠다. 그러면 gx에는 여기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이미 있었는데 x 빼기 a라는 인수도 하나 있어야겠다. 오케이. 자, 지금 3차 함수인데 인수 2개나 찾았어요. 이제 하나만 더 찾으시면 돼요. 하나만. 마지막 요 2에서의 좌우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요거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f 대신에 2보다 작은 거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x 빼기 1, x 빼기 3 이게 fx가 되는 거고 그리고 gx는 뭐 이렇게 써볼게요. gx 네,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리고 우극한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이번엔 2보다 크니까 f 대신에 저 아래에 있는 식 대입해서 쓰시는데 gx 이렇게 써요. 잘 썼지? 지금 얘들아 여기 분모가 0이 안 돼.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그대로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다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G2 이렇게 나와요. 요것도 다음 함수니까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a분의 G2 이렇게 같아야 된대요. 그쵸? a가 2보다 커? 2보다 크니까 요거 음수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양수가 돼요. 여러분 지금 gx, g2의 개수가 다른데 둘이 같은 값이려면 g2가 0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마이너스 G2하고 요거 대충 양수 아무거나 뭐 3G2 이런 식으로 같다는 거야. 지금 A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양수니까. 그럼 이쪽으로 넘겨보시면 4 곱하기 G2가 0이니까 G2가 0일 수밖에 없겠죠. 네, G2가 0입니다. 그럼 다 찾은 거 아니야? 여기 G2가 0이면 X 빼기 2라는 걸 인수로 갖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X 빼기 2 이렇게 하나 더 대입하시면 이제 A만 더하면 끝나겠다. GX 다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마지막 조건 하나 있죠. F1하고 FA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A를 구하시면 돼요. 아, H죠? H1이 뭐였냐면 요거였거든요.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해서 H1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GX 대신
대신에 이거 넣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1 없애주시고 여기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여기 마이너스 1 생기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A가 H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A랑 같다 했으니까 이건 여기다 넣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GX 이거 다시. 그래서 X 빼기 A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이제 마이너스 A 분의 이게 뭐야? A 빼기 1 A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같아야 돼. 요거랑 요거 두 개 같다고 놓고 A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아야 돼요. A가 2보다 크죠, 여러분? A가 2보다 크니까 여기 공통적으로 보이는 A-1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0 아니니까 나눌게요. 이거 나누시면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겠다.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 A 곱하면 2분의 1 A가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 A가 2니까 A가 4가 나오는 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대입하신 다음에 F H1 더하기 H3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길었다. 예, 답 찾으시면 아마 3번 나올 겁니다. 쌤, 네. fx가 연속 함수는 아닌 거죠? 볼까요? 여기가 4죠. A가 4죠. 그럼 여기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 대입하면은 안 되겠네요. 그쵸? 연속이 아니에요. 가주권이 이해가 안 돼. 가주권이요? 가주권, 이게 지금 H가 연속이라 했잖아요. 근데 연속 함수면은 1에서의 함수값이랑 A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직접 넣을 수 없으니까 함수값을 구하긴 해야 되는데 극한값으로 대신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조금 시간 드릴게요. 네, 여러분 괜찮습니까? 앞에 하나만 보아요. 78번을 아까 안 했죠? 여기서 좀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 하나 배우고 넘어갑시다. 지금 보시면 78번에 나와 있는 fx는 불연속 함수예요. 그렇죠? 불연속 함수. 근데 보기에 나와 있는 함수들은 다 연속 함수입니다. 맞나요? 요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불연속 함수하고 연속 함수를 지금 곱하는 상황일 겁니다. f하고 g가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얘네를 곱했을 때 최종적으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연속인 x 값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면 돼요.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 이렇게 되면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죠. 이거 풀어볼게요. 지금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다 쓸 거야. 1에서의 자극함, 1에서의 우극함, 1에서의 함수값이 다 같아야 돼. 이것도 곱했을 때 결과값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F1에서의 함수값 한번 보여보자. 함수값, 아니 1에서의 자극함값. 자극함값 보시면 1이고 1에서의 우극함값 보시면 마이너스 1이고 1에서의 함수값 보시면 0이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함수가 다 연속 함수라서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하고 함수값하고 전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다른 값에다가 뭐를 곱해야 같은 값이 될까요? 0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돼야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0이면서 연속이 될 수 있다. 다른 걸 곱하게 되시면 여기서 다른 값이 생겨서 불연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제만 알고 있으면 g, 연속인 gx의 1에서의 함수값이 0인 거 바로 찾아주시면 되지. 요 기억은 g1이 1이니까 탈락. 니은이 1 빼기 1이 0이라서 통과. g도 디귿도 1 빼기 1의 절대값이라서 통과. 그래서 그냥 니은 디귿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가지고 인수 찾고 함수 찾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명제 꼭 기억해주세요. 기억은 어떻게? 기억은 0이 아니잖아. G1이 0이 아니잖아. G1이 1이니까. 아, 그치? 0이면.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갑시다. 51쪽. 51쪽에 1번 연속함수 성질 보시면 이거는 뭐 극한 성질하고 비슷하거든요. 두 함수가 연속이면 거기에 실수배를 해도 더해도 곱해도 나눠도 여전히 연속함수가 된다. 근데 4번만 조심하십시오. 4번 단서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써있죠. 나눌 때는 분모가 0인 걸 꼭 챙겨주셔야 돼요. 여기서 미적분 원킬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연속이 아니라고 할 때. 분모가 0이 되는 거에서 찾아주는 거. 자, 그리고 밑에 최대 최소 정리 한번 보시면 이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일단은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다. 닫힌 구간 A랑 B에서 연속이면 여기가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당연히 이 안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가 뚫려 있으면, 이쪽이 뚫려 있으면 어디까지가 이 함수값이 5라고 해봐봐. 그러면 4.9 이런 식으로 끝없이 최대값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닫혀 있어야 된다. 열려 있으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닫힌 구간일 때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장 사이값 정리. 요거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 활용이 문제에 많이 나와요. 요 밑에 4번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사이값 정리부터. 미적분에서 미적분 1에서 중요한 정리가 두 개가 있어요. 연속에서 배우는
배우는 사이값 정리하고 이제 미분에서 배우는 평균값 정리라는 게 중요한데 이 사이값 정리는 연속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걷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달라. 거기 써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 A하고 B에서 연속이면서 여기 두 개의 함수값이 달라요. 높이가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어떤 실수 K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FA보다 크고 FB보다 작은 어떤 K에 대해서 FX가 K가 되는 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치? 교점 생기잖아. 교점 X가 되어버리잖아. FA에서부터 B까지 어디서 수평선을 긋더라도 교점이 하나 이상 생긴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 이상. 괜찮지 않아요? 네. 문제 없죠. 그치? 연속일 때만 그렇겠죠? 이게 불연속이면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그 밑에 근의 존재를 찾는 걸로 응용이 되거든요. 얘를 X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K가 X축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여기가 이번엔 X축이고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 A에서의 함수값은 예를 들어서 음수고 B에서의 함수값은 예를 들어서 양수고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달라요.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연속이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을 할 때 x축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a부터 b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지나가야 되잖아, 연속이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그래요. 막 이렇게 난리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 한 개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개. 연속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두 번째 줄 볼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야만 가능해요. FA하고 FB하고 곱해서 0보다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같으면 당연히 안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A도 양수고 B에서도 함수값이 양수면 물론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X축과의 교점 근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활용만 좀 힘줘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필수 6번으로 가봅시다. 자, 연속함수의 성질 fx하고 gx 가지고 다 조작한 함수들이에요. 1, 2, 3, 4번 다. 그래서 fx랑 gx 각각을 봤더니 둘 다 다항 함수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f랑 gx는. 자, 그러면 1번? 당연히 맞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요거까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맞고 2번도 무조건 맞아. 곱하는 거. 자, 근데 3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3번이 gx분의 fx를 써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간으로 표시를 할 때 마이너스 1하고 5는 제외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구간 표시하는 거죠.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뭐래? 5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4번도 마찬가지. F에서 G 빼신 다음에 F에서 G 빼면 4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데서만 연속이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만 제외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문제 없죠? 그쵸? 밑에 합성이 있네. 85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 답은 기억 되겠습니다. 니은은 아닌 거 알겠죠? fx 분모 때문에. 그렇죠. 리을도 합성은 안 돼요. 합성 같은 경우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2에서 연속이지. 그치? 얘도 2에서 연속이지. 그치? 지금 x는 a에서, x는 2에서 다 연속이 되는데 이거 합성한 x 빼기 2분의 합성을 왜 이렇게 하니? g 대신 저건 맞죠? 이렇게 하시면 2에서 불연속이지. 그쵸? 그래서 합성이 된 애들은 불연속일 수도 있다. 불연속일 수도 있다. 이게 전체 함수, 전체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라고 안 하고 특정한 값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애들끼리 합성하시면 무조건 연속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점에서 불연속인 점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요. 네, 되셨으면 그 다음 7번. 요거 7번 내가 봐야 할까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구간 내에서 최대치수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 87번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예, 기억 맞아요. 최대값 가죠? 2. 여기 최대값이지. 연속은 아니지만 최대값을 가질 수는 있죠. 자, 그리고 니은 2부터 3에서 최대값 가져요? 이
수준이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가 최대인지 알 수가 없죠. 확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해는 틀립니다.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87번이요. 그리고 3부터 5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지 뭐. 여기 5가 몇인지 안 나와 있는데 둘 중에 작은 게 최소값이겠지. 여기도 지금 닫힌 구간이고 여기도 확실히 함수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같네요. 두 개 함수값이 같죠. 예, 최대 최소 정리까지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사이값 정리를 한번 봅시다.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하나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정리를 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방정식 크게 열린 구간 2부터 3까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거 사이값 정리 쓰는 거다. 바로 파악하셔야 되고 아까 사이값 정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2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야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될 건 얘를 이제 fx로 줄게요. fx 함수처럼 두고 여기 끝에서 2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지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 대입하면 8 빼기 8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음수. 그리고 3 대입하시면 27 빼기 18 빼기 1이니까 몇인지는 안 중요해. 그냥 양수겠지. 그래서 두 개 곱해서 음수. 서로 부호 다르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것도 바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에서 함수값들이 다 나왔다. 내가 이거 한번 찍어볼게. 마이너스 1,2 대충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찍어볼게요. 그리고 0, 마이너스 0, 이렇게 찍어보고 그리고 1,1 이렇게 찍어보고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찍어보고 연속 함수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연속으로 이어주셔야 되고 다음 함수값도 연속으로 이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 함수값도 연속으로 이어주셔야 돼요. 그럼 보이죠? x축 가고 3개의 교점이 생기니까 적어도 3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처럼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개, f2-1하고 f0하고 곱하면 음수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이 사이에서 실근 갖겠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89번 한번 해볼게요. 88번에 1번하고 89번에 두 개 해봅시다. 88번에 1번, 89번.
대답 2개 나오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연속이 끝났습니다. 오늘 미분계수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디 펴주시면 되냐면 58쪽. 여기 외울 게 좀 많아요. 여기 공식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수투가 암기할 게 좀 많아. 수투래 미적분원이. 예, 일단은 미분이 어떤 거냐면 미분이 이제 그래프의 변화율을 보는 걸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가하면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는지, 얼마나 가파르게 감소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미분이라서 기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 변화율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변화율. 그래프의 변화율을 보는 거라서 일단은 내가 이 그래프에 A, X가 A일 때, X가 B일 때 두 점을 찍었을 때 이 그래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하는지를 배우는 건데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X 이만큼 증가했고 Y 이만큼 증가했다.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쓰는 용어하고 식을 한번 봅시다.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X 이만큼 증가했다고 말했죠? 이거를 X의 증분이라고 해요. 거기 처음에 증분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증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분이라는 말은 나 많이 안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델타를 앞에다 붙여요. X의 증분이라고 하면 세모처럼 생긴 거 있죠? 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X의 증분이다. X의 변화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여기 얘가 X의 증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Y의 증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함수값부터 이 함수값까지의 차이니까 여기가 Y의 증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함수 fx가 x는 a에서부터 xb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냐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x 증분 분의 y의 증분이라고 나타내요.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기울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두 점을 이은 선분 또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 거기 어디 안 나와 있나? 밑에 그치? 그 1번 박스 맨 밑에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랑 B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여기서 델타 X가 B-A 그죠? 그리고 델타 Y는 FB-FA 이렇게 쓸 수 있지. FB-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근데 여기 D가 여러분 A를 기준으로 델타 X만큼 더해진 게 B죠. 그래서 내가 여기 B 대신에 다 A 더하기 델타 X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A 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에 있는 A는 없애줄 수 있으니까 그냥 델타 X분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에서부터 B까지의 기울기 그리고 A에서부터 조금 증가한 점까지의 기울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자, 이제 순간 변화율 갈 거예요. 순간 변화율. 이게 A서부터 B까지 뭐 요 정도 기울기로 증가한다는 건 알았어. 근데 A라는 요 점에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델타 X를 조금씩 줄여보시는 겁니다. 이 델타 X를 조금 잘라서 요 정도까지 기울기. 조금 더 줄여서 요 정도까지 기울기. 조금 더 줄여서 요렇게 기울기. 가보시면 결국에는 델타 X가 0에 가까운 극한값으로 갈 거라서 요 점에서 딱 접하는 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해되세요? 순간 변화율. 얘가 이 점에서 곡선이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고, 내가 지금 한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 B를 A에 점점 가깝게 가져가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순간 변화율 공식의 첫 번째, B가 A에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순간 변화율. 근데 우리가 보통 변수로 x를 많이 쓰기 때문에 B 대신에 x, x, x 이렇게 쓴 게 거기 두 번째 나와 있지 않나요? 두 번째 밑에 순간 변화율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B를 A로 가까이 가져가기도 했지만 이 델타 X를 A에 가깝게 점점 0으로 줄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식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가져갈 때, 그래서 여기 델타 X 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A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에서 A의 함수값을 빼서 두 개의 변화율을 보는 거다. 이게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 이게 순간 변화율. 이 그래프가 변화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게 미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미분 계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미분 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미분 계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해서 이 위에 프라임을 써주시면 됩니다. F 프라임 A 이렇게 써주시면 미분 계수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많죠. 이해되시나요? 거기 밑에 그렇게 나와 있지? 근데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그 박스 밑에 쬐깐한 걸로 써 있는 거. 문제에서는 이 델타 X 많이 안 쓰거든요. 델타 X 대신에 H라는 걸 많이 씁니다. H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긴 한데 한 번만 더 씁시다. 두 개를 다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함수값 fx 빼기 fa, 요것도 미분 계수가 되고, 그리고 h가 0으로 갈 때, x 증분이 0으로 갈 때 h분의 저 간격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a 더하기 h 빼기 fa, 요거 술술술술 나와야 돼.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거기 옆쪽에다가 좀 써주세요. 여기 델타 X라고 되어 있어서 빈칸에다 이거 한 번만 더 씁시다.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H가 0으로 갈 때라고 했어요. 네,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58쪽 옆에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식이 변형이 될 거예요. 그때 F 프라임 A가 되려면 여기 이쪽 X 자리하고 이쪽 X 자리가 똑같이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A 자리하고 여기 A 자리도 똑같이 생겨야 미분계수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끓여주세요. 이쪽 두 개가 같아야 되고 이쪽 두 개가 같아야 돼. 이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h가 0으로 갈 때 정의는 여기가 같아야 돼. 여기 h하고 분모에 있는 h가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요 변형한 거는 뒤에 문제 푸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 평균 변화율은 기하학적 의미가 두 점을 이은 선분 또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었는데,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기하학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뒤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선에 접하는 접선 방정식을 막 세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때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다시 58쪽 밑으로 돌아가셔서 박스 맨 밑에 미분 가능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요것도 중요한데 이건 도함수할 때 다시 고민할 건데, 미분 가능이라는 건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미분 계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극한으로 정의를 했죠.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A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라 라고 하면 이거의 좌극한과 이거의 우극한을 따로 구하신 다음에 같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거기에다가 밑줄 좀 그으시고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미분 가능하다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셔서. 예, 그래서 힘든가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요거는 한번 쭉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순서대로 그려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 공식은 외워오시고 또 외워오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1쪽. 거기 보시면 fx가 1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대. 1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하고 f'a가 이렇게 같아야 된다. 자, 그럼 평균 변화율 공식 쓰시면 돼요. 1부터 4까지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거 요렇게 얘하고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요거 정의 두 가지 쓸 수 있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나는 x가 a로 가는 정의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 거기는 아마 h가 0으로 가는 정의를 썼을 거예요. 델타 x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부터 이거 그냥 대입하시면 되지. 분모가 3이 되는 거고, 분자는 이제 4의 세제곱 빼기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그냥 0. 그럼 64 빼기 1 63이니까 21. 평균 변화율이 21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쪽 볼게요. 미분 계수 F'A는 이거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fx x세제곱 빼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fa a세제곱 빼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빼기 1 더하기 1 사라질 거고, x세제곱 빼기 a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그래서 a 약분돼서 사라지네. 그러면 a
다 대입하면 A 제곱이 3개니까 3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얘하고 3A 제곱하고 같은 A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루트 7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밑에 97번 한번 해봅시다. 97번. 변화율 계산 한번 같이 해보면 F1, 3이고 그리고 빼기 2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서 쪼개주시면 A 더하기 2 이렇게 남겠습니다. 맞나요? A 더하기 2. 그리고 요거 x가 2로 갈 때 정의 쓰시면 되죠. x가 2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f x 빼기 f 2 그리고 x 빼기 2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4대 2 fx 그대로 그리고 f2가 몇이야? 7이야? x 빼기 2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서 h가 0으로 갈 때 정의를 쓸 땐 이렇게 합니다. h분의 f 요거 2 더하기 h 빼기 f2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큰 거에서 2인 걸 빼신 다음에 이제 얘를 직접 다 대입하시는 거죠. h가 0으로 갈 때 2 더하기 h의 제곱 2 더하기 h 더하기 1 이렇게 하시고 마이너스 7 그리고 나누기 h 이렇게 이게 간단할 때가 있고
있고 이게 간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H 값이 정확히 뭐예요? H 델타 X, X의 증분이 H예요.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X로 써요. 엄청 작은 수를 보통 H라고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시면 답이 3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A 더하기 2 하고 얘는 5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힘드신가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네. 그 H 쓰는 저 이분계수에서 네. 그 답 나온 게 H 더하기 마이너 1이 H 더하기 몇, H 빼기 몇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H는 그냥 0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H가 약분 될 텐데 약분하고 H가 남았으면 거기다 0 대입하시면 됩니다. 0으로. 그럼 다 똑같이 나오나요? 네, 그쵸. 네. 더 질문 있으신 분?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62번이요. 이쪽이요. 필수 2번을 보시면 내가 아까 미분계수 설명할 때 H가 0으로 가는 정의에서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똑같아야 F'A라고 쓸 수 있다 했었어요. 다르지? 근데 이쪽에 있는 EH를 H로 바꾸기가 힘들잖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2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똑같게. 이렇게 2로 바꿔. 그럼 식이 달라졌지? 그래서 여기랑 약분될 수 있게 앞쪽에 2를 한 번 더 곱해주시는 겁니다. 2를 그냥 밖으로 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A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랑 이 자리가 그냥 똑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이 F'A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게 2 곱하기 1이니까 답이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있는 것도 조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 그 밑에 좀 가리고 조작해서 한번 풀어보실래요? 필수 2번. 62쪽에 2번에 필수 2번 H 세제곱 있는 거 조작하셨나요? 여기 얘랑 똑같은 H 세제곱이 필요하지? 그치? H 요게 필요하잖아. H 세제곱 일단 만들어. 원래 H 있었으니까 여기에다 몇을 곱해줘야 H로 약분이 될까요? H제곱 그치? H제곱. 자, 그러면 요만큼이 F'A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H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극한 보내버리시면 돼요. 보내면 0으로 가지? 응. 이거 0 되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오늘 집에 갈게요. 자, 3번씩 보시면 식이 좀 이상해. 원래 F'A에 필요한 뭔가가 빠졌어. 둘 다 H가 들어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FA가 없죠. 그치? 그래서 이 원래 형태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을 보고 뭐가 빠졌는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FA가 있어야 미분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필요한 거 쓰자.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이거 어떤 거 썼으니까 다시 이렇게 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원래식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EH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미분계수 원래 형태 나오게 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고 얘부터 써야 되잖아. 미분계수 쓰려면.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셔서 h분의 f a-2h 마이너스 fa 이렇게 묶으면 이쁘게 이렇게. 자,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쪽 개수가 되게 3 이렇게 해주시고 앞에다가 3 곱해주시고 여기도 마이너스 2h가 되게 밑에 마이너스 2 써주시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럼 이제 끝났죠? 3 f 프라임 a 더하기 2 f 프라임 a 그래서 5 f 프라임 a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넣는 것만 잘 봐주시면 되고 공식 하나만 쓰고 정리해도 될까요? 요 공식 봐봐. 여기 보면 이쪽 계수 3이지. 요 계수 3 마이너스 요 계수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f 프라임 미분계수 이렇게 붙여주면 그대로 답이 된다는 거야. 5f 프라임 계수만 보면 풀 수 있다. m 마이너스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해되시나요? 이 공식 써놓으세요. 거기다 써주시면